한전이 전기를 84원에 사가지고 112원에 팔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겨가 작년에 1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답니다. 자, 그런데 전기를 생산해가 한전에 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적자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국민들 생각하겠죠. 한전이 직접 생산을 안 하나? 근데 한전이 요즘에는요, 자기들이 산하 발전소를 통해서 직접 생산하는 전기도 있지만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비롯해서 또 민자 발전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한테서 사가지고도 이렇게 전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 소비자들한테 팔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전이요, 이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이를 남기게 된 배경에는 이 발전사에 민자 발전사에 지급한 도매 가격이 7.2%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전력 마진이 무려 25%나 된다는 겁니다. 즉 100원 받고 팔면 25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전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3천, 당기순이익이 13조 4천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역대 최대인 주당 3,100원, 총 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 배당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실적 파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나 소비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전기요금 인하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응하지 않느냐? 전기요금을 2% 인하해봤자 한 가구당 1,300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걸 미래의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면 더 큰 가치를 남길 수 있는데 1, 2% 고작 푼돈 내리려고 이 투자를 안 하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한전 사장이 교각살우, 즉 쇳뿌리 비틀어진 소를 바로 잡으려 하다가 소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이 OECD 국가 중에서 전기 요금이 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특유의 이야기를 하죠. 한전이 그동안에 엄청난 2013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지만은 그동안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낮게 유지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었고 한전에 만성 부채가 있다. 그래서 각종 송배전 시설도 신설해야 되고 유지 및 보수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설비 노후 부분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못한 걸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한전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한전이 어떻게 적자가 났고 어떻게 이 적자에 대한 돈들이 쓰여졌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흑자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유보된 돈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원자력이나 한전 비리 때 엄청난 비리들이 내부에 있었다. 특히 거기에 공사나 하청이나 자재 납품이나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에는 거의 비리 덩어리였다. 즉 한전이 지금 이 정부의 이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가는 형태로서 주식은 개방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한전 사장도 정부가 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처럼 이 한전의 경비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투명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청이나 납품 등을 받고 운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돈잔치를 하고 있고 거의 뭐 민간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언론이나 또 유관 그런 또 이해관계청에게 작업을 많이 해서 한전과 관련되는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자, 한전 돈 남기려고 하는데도 아니고요. 한전이 무슨 주주들한테 배당하려고 한전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전이 완전히 그냥 매각을 해버리죠. 근데 전기라는 부분은 국민들의 한마디로 이 필요, 또 국가적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그런 회사지만은 아직도 공적 기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 기업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적자가 누적되어 올 수 있었는지, 근데 요즘은 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리고 요즘에 한전의 전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나 또 민자하는 부분에서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나중에 한전은 중간 소매업자로 유통업자로 전기 유통업자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앞으로 뭔지,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어떤 시설 투자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시설이 낡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한전 내부에 돈을 쓰는 것이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누가 감시를 하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하면 잠깐 수사 때나 드러났다가 또 숨겨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병헌이 옛날에 회사처럼 청해진 해운처럼 흑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담고 있는데 왜 남으면 다 써버리니까 요즘 갑자기 흑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요, 한전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업이다 라고 해서 그 패거리들 마피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요, 한전의 그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국민 앞에 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도 애매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개방이 된 회사가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수사나 이런 부분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누적되어 온 폐단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의 11조 흑자를 이야기할 때요, 솔직히 말하면 1,300원 깎아주고 뭐 하겠느냐. 그 1,300원이 한전 사장한테는 푼돈일지 모르더라도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남아서 돈잔치를 할 때는 이 전력 비용을, 전기값을 낮춰서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빈곤층에는 전기가 공짜로 공급이 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민영화를 해버리는 게 낫지요. 근데 완전 민영화를 못할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은 지금 어정쩡한 저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전요, 1, 2% 할인해주면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한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크게 분노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요,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나면 본인이 인정하거나 인정 안 하거나 관계없이 법의 결정에 복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요, 8억 8,300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총리까지 하고 야당의 대표까지도 2012년 총선 때 해서 이분이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요, 작년 3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죠. 그래서 재산이 2억 2,371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재산 공개에서 은행 예금이 2억 2,300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자기 재산이라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3억 한 7천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추징금을 내야 되니까 검찰이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압류했는데, 그 아파트 주인이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검찰이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 총리 측이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한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나흘 뒤인 20일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는 2심 판결 후 명의를 남편 앞으로 바꿔놓고 정작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는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라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즉, 그리고 또 한 전 총리가 재산 공개할 때 예금이 있다고 했던 2억 2천만 원 정도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전달돼서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썼다던 1억도요 압류를 했지만은 그 전세 아파트 명의가 여동생의 또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참 남편 앞으로 뭐 돌리기 좋아하네요. 형제가 자매가네요. 그래서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이미 남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 추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검찰이 이분이 지금 영치금으로 250만 원이 누가 넣어준 돈이요. 깜빵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사쓰라고 준 돈 중에서 1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갖다가 260만 원 있은 모양이네요. 250을 국고에 기속시켰다는 겁니다. 이분이 추징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도 1, 2차 납부 독촉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보내도 답변도 안 하고요. 본인의 예금을 인출했고 아파트 전세는 남편 명의로 바꿔놨고 그리고 아예 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영치금을 추징을 했겠습니까? 그럼 한 전 총리는 왜 이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 전두환 특별법 당시에 이 돈을 갖다 받아낼 수 있는 시효를 공무원에 한해서 10년이다 이랬는데 공무원의 뇌물수수죠. 제가.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효가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안 내고 버티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고 버티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 강제로 노역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노역으로 이 추징금은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벌금은 대신할 수 있는데 추징금은 노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에라마 이왕 이래 된 거 안 내고 그냥 시효 넘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총리까지 한 분이요. 영치금까지 국고에 추징되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요. 그 돈을 안 내겠다. 저는 정말 이분이 진짜 아파트 전세하고 현금 2억 얼마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세 1억 5천에 사시는 분이요. 현금이 2억 2천만 원이나 있습니까? 은행에 예금이.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겠습니까? 그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총리까지 지냈으면 있는 거라도 내놓고 하는 것이 최소한 본인이 아직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구설수 오를 만한 돈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인 걸로 지금 오고 있고 뭐 여동생의 무슨 뭐 전세가 1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으로도요 본인이 반성해야 될 소지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확정된 판결을 갖다가요 나는 피해자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추징금도 안 내면요 그러면 총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할 때는 장관을 할 때는 뭔 마음으로 했습니까? 일국의 법을 자신 스스로 안 지키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성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국회의원을 몇 번씩 합니까? 정말 진짜 하는 처신이 보기 딱합니다. 더민주당은요 한명숙의 이런 추징금 거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